나레이션 사람의 인생엔 두 번의 배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 도착할 때, 또 하나는 진실이 도착할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한 여자의 문 앞엔 또 다른 진실이 배달되었습니다. 장례식장, 흐린 오후, 향 냄새가 느껴지는 정적, 조문객들의 낮은 발소리. 지영 울먹이며 현수 씨 이제 진짜 보내야 하나 봐요. 우리 늘 싸우기만 했는데 막상 없으니까 이렇게 허전하네요. 수진 차분하게 엄마, 이제 좀 앉아요. 아빠도 편히 가시게 해야죠. 엄마까지 무너지면 안 돼요. 지영 그래 알았어. 한숨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현수 씨가 원래 말이 많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 택배 기사 실례합니다. 김지영 씨 되세요? 택배 왔습니다. 지영 당황하며 예. 여긴 장례식장인데요. 지금은 좀. 택배 기사 병원에서 보낸 것 같아요. 산부인과 표시가 있네요. 확인 사인만 부탁드립니다. 지영 혼잣말로 산부인과 나랑 무슨 상관이. 서류 받는 소리. 지영 속삭이며 김지영님 김현수 보호자? 현수 보호자라니. 초가 꺼지는 소리. 장면 전환. 신 2집 밤. 빗소리,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소음. 지영 봉투를 뜯으며 도대체 뭐길래 장례식장까지 온 거야. 서류 펼치는 소리. 지영 숨이 막히듯 임신 확인서. 뭐야 이게. 다시 읽는다 환자명 김현수. 보호자 은주. 임신 주수 8주. 서류 떨어지는 소리. 지영 떨리는 목소리로 김현수 내 남편 이름이 왜 여기 있어 보호자. 은주 누구야 이 여자는? 전화 다이얼 누르는 소리. 지영 병원에 전화해야지 확인해야 해. 전화 여보세요. 거기 산부인과죠? 혹시 김현수 씨 기록 좀 확인 가능할까요? 네, 보호자 김지영입니다. 잠시 대기음. 간호사 전화 넘어 잠시만요. 아, 환자분은 퇴원하셨고요. 지금은 은주 씨가 대신 연락받고 계십니다. 지영 멍한 목소리 은주 씨요? 그 사람이 누구죠? 간호사 은주 씨요. 혹시 모르세요? 통화 종료음 빗소리가 더 세진다. 지영 혼잣말 간호사 은주 현수 씨가 몇 달 전 입원했을 때 설마 그때부터. 울음 섞인 한숨. 지영 현수 씨 당신 정말 나 몰래 그럴 수가 있어요? 의신 산병원 복도. 다음 날 아침. 사람들 발소리. 병원 안내방송. 지영 저기요. 은주 씨 좀 볼 수 있을까요? 김현수 환자 관련해서요. 간호사 잠시만요. 아, 은주 씨 지금 세병동이에요. 불러드릴게요. 발소리. 은주 등장. 은주 조심스럽게 혹시 지영 어머니세요? 지영 차갑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은주 저 김현수 씨 입원하셨을 때 간호 담당이었어요. 그분이 늘 어머니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영 냉정하게 남편이요. 내 남편. 그런데 왜 당신 이름이 보호자로 돼 있죠? 잠시 침묵. 은주 작은 목소리로 저 현수 씨 아이를 가졌어요. 주변 소음이 멎고 심장 뛰는 소리만 들린다. 지영 말을 잊지 못하며 뭐라고요? 당신이 내 남편의 아이를. 은주 그분이 몇 달 전 병원에 계셨을 때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옆에 있었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 분노가 치밀며 죄송? 그게 전부예요? 내 남편이 죽은 날 당신은 그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주 울먹이며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현수 씨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미안해서 저한테 도망친 거래요. 지영 허탈하게 미안해서 다른 여자를 품었다는 말이야? 지영의 발소리가 멀어진다. 은주의 울음소리. 의신 4집, 새벽. 시계 초침, 약해진 빗소리, 라디오 소리. 라디오 진행자 오늘의 사연,
용서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누구를 미워해 본 적 있나요? 라디오 끄는 소리. 지영 혼잣말 용서라니 사랑이 그렇게 쉽게 미안하다고 끝낼 수 있는 건가요? 사진 넘기는 소리. 지영 속삭이며 현수 씨, 당신 진짜 나한테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아니면 불쌍함이었어요? 빗소리 점점 잦아들며 그 엔딩. 나레이션 그날 이후 지영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페이드 아웃. 1화 끝. 다음 화 예고 지영은 남편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은주의 병원 기록 속에서 또 다른 이름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흐려진다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진해진다. 지영에게 그날 이후 세상은 멈췄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신 5집, 이른 새벽. 신문 배달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 지영. 혼잣말 잠이 안 와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 현수 씨, 당신이 그 여자를 왜? 테이블 위에 서류를 다시 펼친다. 임신주수 8주. 그럼 계산상 당신이 사고 나기 2개월 전이네. 지영. 숨을 삼키며. 그럼 그때 당신 출장을 간다던 그날. 전화 다이얼 소리. 지영. 결심한 듯 병원 원무과죠? 김현수 씨 기록 조회 좀 부탁드려요. 네, 아내입니다. 직원. 전화기 너머로. 네, 잠시만요. 검색 소리. 아, 이번 기록은 심장 관련 정밀 검사로 되어 있고요. 보호자 명의는 은주 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당황. 보호자 변경은 누가 한 건가요? 직원. 남편분이 직접 서명하셨네요. 가족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는 메모도 있습니다. 지영이 말을 잃는다. 지영. 혼잣말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니. 왜 나한테 숨겼어? 현수 씨. 신 6병원, 은주를 다시 찾아간 지영. 복도 발소리,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 지영. 단호하게 은주 씨, 우리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때는 내가 놀라서 제대로 못 들었어요. 은주. 당황 어머님,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지영. 끊으며 그날 당신이 임신했다고 했죠. 근데 남편이 왜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시킨 거예요? 은주. 아니에요. 현수 씨가 먼저 부탁했어요. 당신이 이미 너무 지쳐 있다고. 심장 상태도 불안했으니까 더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요. 지영. 비웃으며.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은주 고개를 숙인다. 잠시 침묵. 은주. 현수 씨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지영은 나 때문에 인생이 멈췄다. 그 말만 수없이 했어요. 저는 그저 듣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지영. 씁쓸하게 듣는 사람이라. 그게 결국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빛이었겠죠. 은주. 저도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났어요. 신7 사고의 진실. 기억 회상 효과음, 차 소리, 급정지 브레이크, 비명. 은주. 목소리 겹치며 그날은 비가 왔어요. 퇴근길에 길 건너던 저를 현수 씨가 봤어요. 갑자기 차가 달려오는데 그분이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영. 충격에 숨을 들이쉬며 그럼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은주. 눈물 섞인 목소리. 그분은 저를 구하고 대신 죽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지영. 말을 잃고 자리에 앉는다. 지영. 떨리는 목소리.
그럼 당신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전부 본 거네요. 은주. 네, 저는 매일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아이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신 8병원 옥상, 노을 지는 오후. 바람소리, 도시의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 지영, 담담하게 현수 씨가 당신을 구했군요. 그럼 그 아이는 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생명이겠네요. 은주, 눈물로 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아빠 얘기 자주 해주려고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지영, 한숨. 좋은 사람이었을까? 나한텐 너무 나쁜 남자였는데. 그래도 그 아이는 죄가 없죠. 그 애라도 잘 키워요. 그게 현수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일일 거예요. 은주, 놀라며 어머님 정말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지영, 조용히 미소 짓듯 용서라기보다 이제 좀 놓아주려고요. 그 사람도 나도 그리고 당신도. 잠시 정적, 바람소리만 흐른다. 사랑은 때때로 죄로 태어나고 용서는 고통 끝에서 자란다. 지영은 남편을 잃었지만 그날 비로소 자신을 되찾았다. 엔딩 피아노 페이드 아웃 바람소리. 남편이 떠난 날 나에게 배달된 임신 확인서. 다음화 유산,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지영이 남편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는다. 신구, 새벽의 비밀 문서, 벽시계 초침 소리, 새벽바람, 종이 넘기는 소리. 새벽 3시, 모두 잠든 한정우 회장의 서재 불빛이 번쩍였다. 그곳엔 한 사람, 은주가 있었다. 은주 속삭이듯.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아버지가 직접 보관하신 문서가 있다고 했잖아. 서랍 열리는 소리, 봉투가 떨어지는 소리. 은주, 이건 뭐지? 비공개 유언장 사본? 봉투엔 회장의 친필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 은주 경악하며. 한수연? 누구야 이 사람은? 신십. 가족회의. 의자 끄는 소리, 테이블 두드리는 소리, 긴장된 숨소리. 기서. 다들 들었지? 변호사가 내일 오전 10시에 정식 상속 절차를 진행한대. 아버지 유언장대로라면 나한테 40%, 은주한테 40%, 그리고 나머지 20%는. 은주 차갑게 끊으며. 한수연. 그 이름 나도 봤어. 기성 놀람. 뭐? 너도 그걸 어떻게 알아? 은주. 서재에서 찾았어. 비공개 문서였어. 기석 오빠, 이건 단순한 분할이 아니야. 누군가 숨겨진 사람이 있어. 그 순간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비서 미라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기서. 미라 씨, 당신 알고 있었지? 미라 한숨.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그 이름이에요. 한수연. 신 10일. 사진 한 장. 낡은 사진 펼치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 은주는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뒤적였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낯익은 여인,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은주 떨리는 목소리. 설마 이 아이가 한수연? 사진 뒷면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피보다 더 소중한 내 아이 수연에게. 은주. 그럼 아버지한테 또 다른 딸이 있었다는 거야? 문 두드리는 소리. 기서. 은주야, 들어가도 돼? 은주. 들어와. 기서. 나도 방금 들었어. 아버지. 바람 피우셨던 거야? 은주.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 숨긴 딸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우리한테 절대 말 안 했던 이유가 있겠지. 신12. 미라의 고백. 비 내리는 소리, 계단 오르는 발소리, 문 열리는 소리. 그날 밤 미라는 조용히 은주를 찾아왔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미라, 이건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을 때만 전화라 하셨죠. 은주 조심스레 봉투를 받으며 이건 뭐예요? 미라, 수연 양의 출생 증명서예요. 그리고 은주 씨 죄송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은주 숨이 막히며 뭐라고요? 미라, 회장님은 젊은 시절 첫사랑이셨던 분과의 사이에서 딸을 두셨죠. 하지만 재벌가의 체면 때문에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은주의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서 떨어진 작은 목걸이 하나. 그건 어릴 적 아버지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은주 속삭이며 아버지, 그럼 수연은 진짜 내 동생이었어?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낯선 도시의 카페. 한 여자가 뉴스 속 장례식 화면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여자 미소 지으며 이제야 내 이름이 불리네. 한수연. 천둥 소리, 음악 고조. 모두가 욕망을 위해 싸웠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화 예고, 사화 진짜 딸, 가짜 가족. 유언장보다 더 잔혹한 진실이 드러난다. 신 13. 낯선 방문자. 초인종 소리, 문 여는 소리, 힐 굽소리. 나레이션.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한가한 오전, 한가의 대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도우미.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시죠? 수연. 저. 한정우 회장님 댁 맞죠? 저는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정적?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복도 끝에 서 있던 은주의 표정이 굳었다. 은주, 당신이 한수연 씨예요? 수연, 네. 저를 아시나요? 은주 냉랭하게. 당신 이름 우리 집안에서 제일 위험한 이름이에요. 들어오세요. 그 순간부터 한가의 공기는 얼음처럼 식어갔다. 신 14. 대면. 문 닫히는 소리,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 긴장된 피아노 배경음. 기서. 그래서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딸이라고요? 증거는 있습니까? 수연 침착하게. 출생증명서,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쓰신 편지요. 그 안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은주. 그 편지 나도 봤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으로 인정받기엔 너무 늦었어요. 수연. 늦었다고요? 누가 정한 거죠? 그 시간은? 기석 비웃으며. 이봐요. 우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회사, 주식, 명예까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쉽게 넘길 순 없지. 수연 단호히. 당신 같은 사람? 그 말 아버지도 평생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숨겼던 거 아닐까요? 나를. 그리고 진심을. 짧은 정적. 말이 끝나자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수연의 눈 속에서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보았다. 신 15. 변호사의 폭로. 문 두드리는 소리, 서류 펼치는 소리. 변호사. 모두 모이셨군요. 회장님의 유언장에는 추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기서. 추가 조항이요? 변호사. 네,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정권은 한수연에게 위임한다. 은주 충격. 뭐라고요? 기석 분노하며. 그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우리 전부를 좌지우지하겠다고요. 변호사. 저는 법적으로 전달할 의무만 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직접 녹음한 유언입니다. 녹음기 클릭 소리, 노인 목소리 재생. 한정우 녹음. 내가 죽은 뒤
진심으로 가족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자리를 이어가길 바란다. 그 사람이 수연이라면 나는 기꺼이 모든 걸 맡기겠다. 정적? 은주 속삭이며. 아버지, 정말 그랬어요? 기석 주먹 쥐며. 이건 조작이야. 분명 누군가 손댔어. 하지만 변호사가 꺼낸 녹음 파일의 날짜엔 분명히 사망 3일 전이라 적혀 있었다. 신 16. 또 다른 진실. 문 두드리는 소리, 급히 들어오는 발소리. 미라, 잠깐만요.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기석, 이제 또 뭐야? 미라,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병실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수연 씨 말고요. 은주, 그게 누구예요? 미라 숨을 고르며. 당신 어머니요, 은주 씨. 그날 수연 양의 이름이 새겨진 봉투를 불태우라고 했어요. 은주 충격. 엄마가? 미라.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그걸 다른 곳에 숨겨두셨죠. 그리고 그걸 찾아낸 사람이 바로 수연 씨예요. 정적? 기석? 이 집안 미쳐 돌아가는군. 아버지는 불륜, 어머니는 증거인멸, 이제는 숨겨진 딸까지 등장했네. 은주 떨리는 목소리. 기석 오빠, 그만해. 지금 우리 모두 피해자야. 그 말에 기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석, 좋아. 그럼 증명해봐. 진짜 딸이라는 걸.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열쇠, 금고 속엔 모든 답이 있겠지. 음악 고조 금고 여는 소리로 전환. 모두의 시선이 금고로 향했다. 그 안엔 상속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다음화 예고 5화 금고 속의 사진 한 장.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신 17. 금고가 열리다. 금속음 번호판 돌리는 소리. 금고 여는 철컥 소리. 회장의 비밀 금고가 서서히 열렸다. 모두의 숨이 멎은 듯 그 순간은 기묘하게 길었다. 은주 속삭이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기석 조급히. 어서 꺼내봐. 은주의 손끝이 봉투 하나를 잡아당겼다. 그 안엔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봉인된 서류 뭉치. 기석 실망하며. 고작 사진 한 장? 장난하나? 은주 사진을 들여다보며. 아니야, 오빠. 이 사람들, 우리 알아.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한정우 회장, 그리고 은주의 어머니 정미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린 수연이 있었다. 기석 경악하며. 잠깐만. 그럼 어머니가 수연의 친어머니였다는 거야? 은주 혼란스럽게. 아니야, 그럴 리가. 아버지의 첫사랑이라던 여자는 따로 있었다고 했잖아. 미라 조용히.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신 18. 두 여자의 진실. 문 열리는 소리, 하이힐 소리, 긴장된 현아금. 그때 한가의 안주인 정미자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과 분노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정미자, 뭘 그렇게 난리야. 금고까지 뒤지고. 기석, 어머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진 도대체 뭐예요? 정미자 얼어붙은 표정. 그건 오래된 일이야. 은주 눈물 섞인 목소리. 엄마, 이 여자. 수연이. 엄마 딸이에요? 정미자 잠시 침묵. 그래. 맞다. 수연이는 내 아버지와 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정적? 기석 분노하며.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미자. 그땐 회사가 위태로웠어. 아버지의 불륜 소문 하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어. 그래서 난 그 아이를 보냈어.
하지만 결국 돌아왔네. 수연 울먹이며. 보냈다고요? 그게 버린 거잖아요. 엄마. 정미자 떨리는 목소리.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엄마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지만 그 안엔 너무나 많은 죄가 섞여 있었다. 신 19. 또 다른 증거. 서류 넘기는 소리, 봉인 뜯는 소리.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 속에 서류를 펼쳤다. 거기엔 회장의 친필 각서가 있었다. 변호사 낭독. 모든 재산의 절반은 수연에게, 나머지는 은주와 기석이 공평하게 나누라. 단 진실을 감춘 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기석 분노 폭발. 그럼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잖아. 이제 어머니는 상속에서 제외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정미자. 기석아, 입 좀 다물어. 난 내 미래를 위해서. 기석. 아니요. 내 미래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였어요. 당신의 거짓말 덕분에. 유리 깨지는 소리 긴장 고조. 은주. 그만해. 지금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의 뜻이 뭐였는지 생각해봐요, 오빠. 기석 씁쓸히 웃으며. 가족? 그 단어 우리 집엔 없었잖아. 있었던 건 욕심뿐이었지. 신 20. 불타는 저택. 불길 소리, 경보음, 사람들 비명, 비 내리는 소리. 밤이 깊어갈 무렵 갑자기 불이 났다. 누군가 금고가 있던 서재에 불을 질렀다. 은주. 불이야. 어서 나가요. 기석. 사진을 가져가야 해. 수연. 그건 이제 필요 없어. 진실은 이미 밝혀졌어. 정미자 눈물로 외치며. 그 사진만큼은 태워야 해.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체면이야. 불길 속에서 은주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정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뿌리쳤다. 정미자. 은주야. 이제 너라도 살아. 폭발음 음악 고조. 그날 밤 한가의 저택은 불길 속에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뉴스 앵커 녹음. 한 그룹 저택 전소. 유산 분쟁으로 인한 방화 추정 실종자는 회장 부인 정미자 씨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게 끝난 듯 했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불에 그을린 가장자리, 그러나 이름만은 선명했다. 나레이션 속삭이듯. 한수연. 음악 잦아들며 페이드아웃. 다음화 예고 6화 불길 속의 그림자. 모두가 사라진 줄 알았던 그날 밤 누군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복수가 시작된다. 신 20일. 불타버린 아침. 비 내리는 소리, 경찰차 사이렌, 기자들의 셔터 소리. 한가의 저택이 잿더미가 된 지 하루. 언론은 상속 전쟁의 비극적 결말이라 떠들어댔지만 모두가 놓치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수연 나직하게. 어머니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은주 피곤한 목소리.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그 안에 계셨다고요. 내가 봤어요. 기석 담배 피우며. 불길이 너무 셌지. 형체가 남았겠냐? 다 잊어. 이제 끝났잖아. 하지만 수연의 눈빛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차가웠다. 끝났다고 믿기엔. 불길 속에서 들은 한 목소리가 계속 귀를 울리고 있었다. 회장의 목소리 희미한 메아리. 진실을 감춘 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신 22. 병원 복도. 복도 걸음소리, 심장 박동기, 바람 부는 소리. 며칠 뒤 도심 외곽의 한 병원. VIP 병동 한쪽 문 앞엔 검은 옷의 남자가 서 있었다. 간호사. 아직 면회는 안 됩니다. 환자가 깨어나면
남자 차갑게. 그럼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죠. 남자의 이름은 기석. 그는 불길 속에서 모두가 본 것과 달리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기석 속삭이며 엄마 왜 숨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문 안에서 약한 숨소리, 산소호흡기 소리. 침대 위엔 화상 자국이 남은 여인. 눈을 감은 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미자 희미하게 속삭임. 수연이를 지켜. 기석 놀람. 뭐라고요? 수연이를 지키라고요? 그 한마디는 아들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다. 신 23. 어둠 속의 목격자. 골목길 바람소리, 발자국, 휴대폰 카메라, 셔터음. 한편 불길이 일어난 밤에 CCTV 복구 영상이 경찰서에 도착했다. 영상 속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다. 형사, 이거 봐요. 불이 나기 전 누군가 서재로 들어갑니다. 그게 한수연 씨로 보이는데요. 은주 경악. 뭐라고요? 수연이가요? 그건 말도 안 돼요. 형사, 직접 보시죠. 영상 재생음, 화면 찢어지는 듯한 소리. 화면 속 불길이 오르기 전 흰 코트를 입은 여자가 금고 근처에서 서류를 꺼내 들고 있었다. 그 얼굴은 분명 수연이었다. 은주 충격. 그럴 리가 없어. 수연이는 나랑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실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누군가 일부러 조작했을까? 아니면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걸까? 신 24. 그림자의 전화. 휴대폰 진동, 비 오는 소리, 창문 두드리는 소리. 그날 밤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비공개 번호. 수연 조심스럽게. 누구죠? 낯선 목소리. 사진은 내가 갖고 있다. 수연 경직된 목소리. 당신 누구야? 낯선 목소리. 내가 불을 지른 이유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 진짜 아버지는 한정우가 아니야. 정적 천둥 소리. 수연 떨리는 목소리. 무슨 말이에요? 낯선 목소리. 곧 만나게 될 거야. 불길 속에서 사라진 사람과 함께. 전화 끊기는 소리. 긴장감 고조되는 음악. 전화가 끊기자 수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불길 속의 그림자가 다시 걸어오고 있었다. 다음화 예고 7화 또 하나의 유언장. 사라진 사진, 거짓의 혈통, 그리고 살아 돌아온 사람.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 25. 의문의 택배. 문 두드리는 소리, 택배 상자 열리는 소리. 한가의 저택, 아직 잿더미 냄새가 남아있는 거실에 택배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고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수연 혼잣말. 이건 회장님께서 남긴 게 아니라면 누구지? 은주 주저하며. 조심해, 수연. 이건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어. 수연 단호하게. 아니, 난 이걸 알아야 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진실이라면. 상자를 열자 금빛 봉투 하나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새로운 유언장이 있었다. 신 26. 유언장의 진실. 종이 펼치는 소리, 조용한 긴장감 있는 배경음. 수연 읽으며 나의 재산과 권리는 마지막까지 숨겨진 진실과 함께 할 것이다. 은주, 기석, 수연 누구도 믿지 마라. 마지막 상속은 진실을 찾은 자에게 주겠다. 기석 분노하며. 또 유언장이야.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은주 침착하게. 진실을 찾으라는 거야.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미라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USB가 있었다. 미라.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영상 기록입니다. 정식 상속 전에 반드시 보라고 하셨죠. 수연 궁금증 가득. 영상 기록?
그럼 이제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네요? 신 27. 영상 속 충격. 컴퓨터 켜는 소리. 녹화 시작음. 화면 속 젊은 시절의 한정우 회장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한정우 영상. 내가 숨긴 진실, 이제 공개한다. 수연, 너는 내 피를 이어받았지만 진짜 아버지의 힘과 교훈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받아야 한다. 그리고 은주, 기석 너희는 나의 집안과 재산을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가? 은주 숨죽이며 이게 유산만 시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거였단 말이야. 기석 비웃으며 그럼 이거 끝까지 우리를 가지고 논 거잖아. 수연 단호하게 그래도 이제 알았어. 아버지가 원한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진실과 책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는 거였어. 신 28. 새로운 시작. 비 내리는 소리, 창문에 빗방울 부딪히는 소리, 음악 고조. 영상이 끝나고 방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수연 조용히. 이제 시작이야. 우리 집안의 진짜 이야기를 밝히고 숨겨진 진실을 바로 세울 시간. 은주 고개 끄덕이며 그래. 이번엔 누구도 속일 수 없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과 진실이야. 기석 쓴 웃음. 좋아. 그럼 진짜 전쟁을 시작해 볼까? 그리고 그날 밤 한가의 저택엔 다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숨겨진 유산, 사라진 사람, 그리고 거짓과 진실이 교차하는 싸움.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음악 페이드 아웃. 다음화 예고 8화 그림자의 복수. 숨겨진 사람과 진실, 그리고 불타버린 가족의 복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신 29. 정체불명의 전화. 휴대폰 진동, 비 내리는 소리, 창문 두드리는 소리. 수연이 받은 낯선 번호의 전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수연 속삭이며 누구예요? 낯선 목소리.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다. 모든 거짓말과 숨겨진 자들을 청산하겠다. 은주 불안하게. 수연 그게 누구야? 수연 단호하게. 아버지가 남긴 그림자. 이번엔 그 그림자가 직접 나서겠지. 그림자의 복수는 이미 시작됐다. 한가의 저택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신 30. 저택의 습격. 도어락 해킹음, 발소리, 문 열리는 소리. 나레이션. 밤 한가의 저택. 정체불명의 인물이 금고가 있던 서재로 들어왔다. 기석 속삭이며 누구야 도둑인가? 은주 긴장.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잖아. 이건 계획된 일이야. 수연 숨죽이며 그래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자. 그게 바로 그림자야. 철컥 금고 열리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그림자가 금고를 열고 서류를 꺼냈다. 그 안엔 회장의 마지막 진짜 유언과 모든 숨겨진 증거가 담겨 있었다. 신 30일. 대면. 문 열리는 소리, 긴장감 있는 현악음.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옷과 후드 속 얼굴, 그러나 눈빛은 분명했다. 수연 단호하게. 왜 나타난 거야? 그림자 차갑게. 숨겨진 자들, 거짓을 퍼뜨린 자들, 모두 청산해야 했다. 기석 분노하며. 청산? 그럼 우리 부모님까지? 은주 걱정. 수연, 이 사람 정말 우리가 생각한 사람 맞아? 수연 숨을 고르며. 응.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교훈. 그림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마지막 심판이야. 신 32. 복수의 서막. 비 내리는 소리, 천둥, 불길 잦아드는 소리. 그림자의 손에는 마지막 증거, 그리고 유언장이 들려 있었다. 모든 거짓과 음모는 이제 드러날 차례였다. 그림자.
이제 시작이다. 상속도, 복수도, 진실도 모두 내가 바로잡겠다. 수연 작게 한숨. 그래, 이번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해. 기석 씁쓸하게.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결국 승리하겠군. 은주 결연하게. 맞아. 이제 누구도 속이지 못해. 진실만 남을 거야. 한가의 저택,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불길 속에서 태어난 진실과 복수. 이제 그림자의 복수가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음악 고조 후 페이드 아웃. 다음화 예고 9화 마지막 유산, 진실의 날. 모든 거짓과 음모 사라진 가족, 남겨진 증거. 신 33. 마지막 금고. 금속성 금고 열리는 소리, 숨죽인 긴장감 있는 현아금. 그림자와 수연은 불타버린 저택 지하, 마지막 금고 앞에 섰다. 모든 상속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었다. 수연 속삭이며 이 안에 아버지의 마지막 진실이 있겠지. 그림자 단호하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협한 자들의 죄도 함께 기록되어 있을 거야. 기석 긴장하며 이제 다 끝나는 건가? 은주 조심스럽게. 끝이라기보다는 시작일지도 몰라. 금고가 열리자 반짝이는 서류와 사진, 그리고 회장의 녹음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 34. 녹음 속의 진실. 녹음기 작동음, 회장 목소리. 한정우 녹음.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수연, 너는 나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책임과 용기에서 나온다. 은주, 기석, 너희는 가족의 이름으로 행동했는가?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자에게 모든 권리를 주겠다. 수연 눈물 글썽이며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상속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책임과 진실을 보는 시험이었군요. 기석 한숨 섞인 목소리.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은 모두 시험이었단 거야? 은주 결연하게. 시험이든 아니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진실을 지키는 것뿐이야. 신 35. 가족의 화해. 조용한 빗소리, 문 닫히는 소리, 잔잔한 피아노 배경음. 그림자의 도움으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다. 불법적 조작과 거짓, 숨겨진 가족사까지. 수연 조용히. 이제 모두에게 진실을 알리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 기석 고개 숙이며. 맞아.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은주 눈물 닦으며.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믿고 살아야 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순간 그림자는 수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림자 속삭이듯.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진실을 지키고 복수를 마무리하는 시간. 신 36. 새로운 시작. 새벽 바람소리, 새소리, 희망적인 피아노 배경음. 그리고 몇 주 후 한가의 저택은 다시 사람들의 발길로 가득 찼다. 불길과 거짓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남겨진 유산. 수연 단호하게.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이끌어가야 해. 아버지가 원하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과 책임이었으니까. 은주 미소 지으며. 그래, 이제 우리 집안은 더 이상 거짓과 음모로 무너지지 않아. 기석 쓴 웃음. 끝내 살아남은 자만이 진짜 승리자겠군. 한가의 저택, 그리고 숨겨진 유산. 모든 거짓과 음모는 드러났고 진실과 책임,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비로소 자리 잡았다.